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끼리 살게요. 제 딸 선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엄마한테요. 저는 김영애,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후 혼자 살던 저는 3년 전 딸의 간절한 부탁으로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우리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둘 다 맞벌이라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솔직히 제 노후 계획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죠. 교회 봉사 활동도 하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내가 조금만 더 힘내면 되지 뭐. 아직 건강하니까 손주 돌보는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딸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저와 딸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침 7시 30분이면 딸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선이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말했죠.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민우 어린이집 하원이랑 저녁까지요. 알았어. 어서 가봐. 선이와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5살 배기 민후와 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아? 글쎄, 우리 민후는 뭐 하고 싶은데? 민후의 작은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이 좋았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쥐고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 어제 친구가 나한테 로봇 장난감 빌려줬어. 그래, 우리 민후 친구 많구나. 응, 나 친구 진짜 많아. 그리고 있잖아. 어린이집 앞에서 민후를 선생님께 인계하고 나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딸네 집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민후가 이거 좋아하던데. 오후 2시 30분이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하원 후에는 작은 공원에 들러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그림책을 읽고 블록도 쌓고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았죠. 몸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민우가 제 품에 안겨 스르륵 잠이 드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선이와 사위가 퇴근했어요. 엄마,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지쳤던 몸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죠. 그래, 이 정도쯤이야. 딸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간식 먹고 싶어.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고 왔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저녁까지는 2시간이나 남아 있었고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그냥 있나요? 저는 냉장고에서 찐빵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민후는 맛있게 반 개를 뚝딱 먹고는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최고. 그날 저녁 퇴근한 선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후가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찐빵 줬어. 진짜 맛있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조금 줬어. 저녁까지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선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민후 간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간식 먹고 오는데 또 주시면 너무 과해요. 요즘 소화비만도 문제고 식습관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지.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괜히 말하다가 서로 예민해질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선희는 미안한 듯 덧붙였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이 왜인지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엄마, 민후 낮잠은 30분만 재우세요. 오래 자면 밤에 안 자거든요. 엄마, 장난감은 그거 말고 요즘 교구로 놀게 해주세요. 인지 발달에 더 좋대요. 엄마, TV는 하루 30분만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대요. 엄마, 민후 옷은 제가 아침에 꺼내놓은 걸로만 입혀주세요. 날씨에 맞춰서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뭘 해도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딸 선희도 제 손으로 키웠죠. 밤낮으로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아플 때는 밤새 업고 달래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랐는데 지금 와서 마치 제가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 가슴속에 무언가가 자꾸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순자에게 전화로 넋두리를 했어요. 경희야, 나 요즘 손주 보는 게 좀 힘들어. 왜? 아이가 말 안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딸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말이야. 아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래.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육아 책도 많잖아.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래도 내가 얘 엄마를 키웠는데 말이야. 경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애야, 그냥 참아. 딸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참고 있는 건데. 참는 게 쌓이다 보니까 가슴 한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월요일 오후 1시쯤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배탈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급히 가방을 들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후는 선생님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죠. 할머니, 우리 민후, 어디 아파? 할머니 왔어. 민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배를 쓰다듬어 주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후야, 좀 어때?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었습니다. 민후는 곧 스르륵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아이를 지켜봤어요. 저녁 6시쯤 선희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민후는요? 아, 어린이집에서 배 아프다고 연락 와서 데려왔어. 지금 자고 있어. 선희는 급히 민후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이 이마를 짚어보고 배를 만져보고 잠자는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나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민후한테 뭐 주셨어요? 응?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애가 배 아파서 재웠거든. 정말요? 간식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아침에 민우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할머니, 나 요구르트 먹고 싶어. 해서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줬던 게 떠올랐죠. 아, 그러고 보니 아침에 요구르트 하나 줬네.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순간 선희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민후는 유제품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식단표도 안 보세요. 매번 이러시니까 애가 아프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깜빡했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너 키울 때도 내가 다 챙겼어. 밤낮으로 업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렇게 키운 내가 지금 손주 하나 못 돌볼 것 같아? 선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매번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럼 내가 직접 키워. 이것저것 지시만 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 거실이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사위 준혁이가 얼굴을 빼꼼 내밀다가 우리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민우가 놀랄까봐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간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됐어. 오늘은 그냥 갈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침에 딸네 집에 가면 선희가 짧게 말했어요. 민후 어린이집 데려다 주세요. 알았어.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예전엔 전화도 자주 하고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별로 그냥 집에 있지. 심심하시면 저녁에 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놓을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저 업무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민우를 돌보는 건 계속했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면서도 자꾸 생각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른 거야? 그냥 멀리 살 걸 그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민우가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신나게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할머니, 우리 공원 갈까? 그래, 가자. 할머니, 나 이거 그려봤어. 그래, 잘 그렸네. 민우도 뭔가 느낀 건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사위 준혁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위가 제 집 앞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잠깐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이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준혁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에 제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이 혼자 다 떠안게 하고 어머니한테도 너무 많이 기댔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 일만 핑계대고 육아는 거의 안 했어요.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핸드폰만 보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선이가 매일 밤 울어요. 엄마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날 이제 싫어하실 거야.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이러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옆에서 다 봤어요. 선이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들. 저도 들으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나서지 못했어요. 선이 말투가 요즘 정말 날카로워졌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요. 둘 다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준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잖아요. 민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말에 하루만 봐도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3년을 그걸 하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선이가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드릴 용기가 안 난대요. 대신 전해드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준혁이가 덧붙였어요.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뭐, 3개월만 쓸 거예요. 그동안 제가 민우를 주로 돌보려고요. 선이도 좀 쉬게 하고 어머니도 어머니 생활하시게. 준혁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요.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에게. 엄마, 나 선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네. 전화로 말하기도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도 무서워서.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상사한테는 혼나고 집에 와서는 완벽한 엄마여야 할 것 같고. 육아책이랑 인터넷 카페에는 이거는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까지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것 같아. 엄마는 사랑으로 민우를 돌봐주시는 건데 나는 왜 자꾸 틀렸다. 이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엄마가 나 키울 때는 그냥 사랑으로 키웠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게 정답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엄마, 나 요즘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 엄마가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엄마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 민후도 할머니 없으면 슬퍼하고.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정말 달라질게. 엄마 말도 더 잘 들을게. 엄마 마음 더 헤아릴게. 나 엄마 정말 사랑해. 그거 알지?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선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엄마와 딸. 우리가 뭘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나. 저도 딸이 힘든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제 서운함에만 갇혀서 딸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 준혁이 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으세요? 그래도 될까? 네, 꼭 오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로요. 준혁이가 요리를. 네, 저도 이제 배워야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저녁 6시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준혁이가 다 한 거야? 네, 선희한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물어봤어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선희도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회사에 육아휴직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다음 주부터 3개월간요. 준혁아, 근데 회사는 괜찮아?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요즘 남자 육아휴직 많이 쓰잖아. 회사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민우랑 제대로 시간 보내고 싶었어. 매일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 다 놓친 것 같거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시간, 어머니의 건강, 어머니의 삶.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저희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준혁아,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 역할 제대로 할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삶 또 사세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육아책대로 인터넷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부모인 건 아니잖아. 우리 그냥 편하게 키우자. 민우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준혁이의 말을 듣고 나니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편지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정말 너무 못됐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나 정말 최악이에요.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선희야. 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자꾸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내가 너 키웠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은 제대로 안 봤어. 너도 처음 엄마 해보는 거잖아. 나도 처음 할머니 해보는 거고.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나만 옳다고 생각했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꼭 안았어요. 3년 만에 진짜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준혁이가 옆에서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죠? 우리 이제부터 다시 잘해봐요. 가족이잖아요. 민우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우리는 웃으며 민후를 안았어요. 아니야, 민후야. 엄마랑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3개월은 제가 민우를 주로 돌볼게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것도 어머니가 하고 싶으실 때만요.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괜찮아야죠. 저도 아빠니까요. 선희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 소통을 더 많이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의견 다르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풀어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엄마도 이제 내 말 좀 더 들을게. 너도 엄마잖아. 내 방식이 있겠지.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친구 경희와 등산도 다녔어요. 영애야,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그러게. 나도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었습니다. 아, 나도 사람이었구나. 나도 나만의 삶이 있었구나. 그걸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민후 만나는 날이네. 예전에는 매일 봐서 당연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더 설레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민후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우리 민후 보고 싶었지. 민후와 그림도 그리고 동네 공원도 산책하고 함께 간식도 만들어 먹었어요. 물론 이제는 선희가 메모로 남겨둔 걸 꼭 확인하죠. 엄마, 민후 요즘 바나나 좋아해요. 초콜릿은 아직 안 돼요. 낮잠은 30분만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메모 끝에 적힌 저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다시 한번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선희도 함께 요리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둘이 같이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준혁이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게 뭐니? 여행 상품권이에요. 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아니, 이게 무슨... 선희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3년 동안 우리 도와주신 거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이에요. 친구분들이랑 제주도든 어디든 좋은데 다녀오세요. 얘들아,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해가지고. 오늘도 저는 목요일을 기다립니다. 민후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가족이란 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걸.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선희는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엄마 역할을 하고 준혁이는 적극적으로 아빠 역할을 하고 저는 할머니로서 옆에서 응원합니다. 딸과 크게 다퉜던 그날, 저는 이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가족의 다리가 되어준 사위가 있었죠. 어제 선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민후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힘들어도 서로 상처받아도 결국 사랑으로 다시 만나는 것.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 곁에 딸이 있어서, 손주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가족 사이에는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나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순간 그 거리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딸을 위해 3년을 바쳤던 김영애 씨,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다 지쳐버린 딸 선희, 그리고 조용히 가족의 다리가 되어준 사위 준혁, 세 사람 모두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 조금은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그 마음, 다시 손잡으려는 그 용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